마이스 월드와이드 김민석 대표님, 회사 이름에 마이스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설립한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당시에 회사 이름을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 마이스를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2006년쯤에 싱가포르, 홍콩에서 행사를 할 때 일입니다. 그 호텔 지배인들이 이제 담당 어카운트를 마이스 어카운트로 잡더라고요. 협력업체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마이스란 말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스란 용어가 90년대 후반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생겨서 이제 말들이 유래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 마이스란 말이 그때 정착이 안 됐던 시절이라서 정관사 더를 넣어가지고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라고 이름을 지어서 특허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특허까지요? 네네. 어찌 보면 해외 경험이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가 앞서갈 수 있는 배경이 됐겠네요. 네, 그렇죠. 네.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를 보니까는 국내 PCO 업계 중에서 가장 많은 해외 행사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을 텐데, 네네. 이런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배경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해외 행사를 위주로 한 이유가 크게 보면 해외 행사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증권사에서 IR 컨퍼런스를 해외 나가서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그 경우에는 이제 협회라든지 기관이 밖에 나가서 이제 큰 행사 전시회라든지 회의에 참석해서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교통상부라든지 정부기관에서 이제 코리안 나이 문화 행사를 밖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그렇게 해외 행사를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 탑 PCO들과 달리 해외 행사를 좀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계기는 특별히 있었나요? 네, 그 부분에 좀 이제 아픈 부분이 있는데 2006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큰 대형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 항목에 레퍼런스를 많이 보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 PCO들 같은 경우에 대형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심사에 들어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더라도 이제 수주가 될 확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서 어디가 괜찮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봤거든요. 충분히 해외에서 우리나라 PCO의 능력과 스킬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저희가 해외 쪽에 눈을 돌려서 행사를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문의사항도 오고, 그래서 해외가 중점적인 저희 주력이 되었습니다. 틈새 시장을 본 것이 경쟁력이 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의 특이점을 또 보니까는 우리나라 금융업계에서 인정하는 금융 분야 전문 기획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저희가 마케팅을 금융 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처음 시작할 때 금융사 회사들이 로컬 에이전시, 로컬 외국계 회사들을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서 저희가 한 번, 두 번 대형사들하고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잘한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증권사들께서 소개를 시켜주고, 그리고 문의 전화 오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고, 그리고 저희가 챙겨드리니 금융사 쪽에서 거의 많은 일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회사 프로필을 보니까 뉴욕이라든가 런던, 보스턴, LA, 중국의 어떤 상하이, 베이징, 두바이 등에서 세계 각국에서 한 50여 회의 해외 행사를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는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마이스 분야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마이스 산업의 어떤 강점이라든가 이게 혹시 생각해 둔 것이 있습니까? 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마이스 산업의 강점은 맨파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말하면 민족성까지 들먹이면서 말을 하면 이제 근면성실하지만 디테일에서 외국 애들은 저희들 마이스 업종에 일하는 저희 친구들에게 디테일을 못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호텔에서 저희가 초단위 이제 운영 매뉴얼이라고 작성을 해서 이제 호텔 담당 지배인이나 협력업체들한테 주니까 자기들도 프로인데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초단위 나눠가지고 운영 매뉴얼을 줬으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행사를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그날 세팅을 하고 시스템 리허설을 하고 다음날 운영 리허설을 하는데
협력업체 친구들이 자기도 프로인데 이 두 번의 리허설 똑같은 걸 하니까 컴플레인을 좀 심했는데 저희가 3년, 4년 이렇게 다년간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협력업체들도 이해를 하고 이게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협력업체들이 이제 외국 클라이언트들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해외 행사에서 야, 이런 점은 우리나라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요건 해외보다 외국보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라든가 배워야 될 점들은 좀 혹시 보셨는지요? 네, 해외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쪽 친구들은 파트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불 개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오더 내리는 분과 오더를 받는 분으로 했는데 외국 친구들은 파트너라는 개념을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웃으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그 부분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참 좋은 어떤 의미, 협력적 관계 그런 게 산업적으로 정착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가 있습니까?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서비스라든가 아 내가 더 마이스 월드와 일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고객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혹시 있어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 PCO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행사를 할 때는 디테일이라든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센시티브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주나 미주에 가서 이제 배너라든지 인쇄물이 오타가 나게 되면 그걸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뭐 전압이 220V인데 110V로 바뀌는 변압기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출발 전에 저희들이 꼼꼼히 다 챙겨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챙겨서 가서 행사 때 조그마한 실수도 있게 되면 그게 행사에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비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모든 부분들을 챙겨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여 차례 행사를 진행하고 무척 성공적으로 다 끝났던 그 레퍼런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행사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조금이라도 실수가 없게 조금 더 챙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가 참 많은 행사를 해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그 시청자분들께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요?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를 예를 들면 2010년에 저희가 외교통상부랑 대한건설협회랑 한국문화의 밤 행사를 코리안 나이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아부다비 두바이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 행사장이 MLH 팔레스 호텔이라고 국왕 소유의 호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검문 검색이 우리나라 청와대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공연진이 100명 정도가 갔는데 그에 대한 뭐 물품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워낙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이제 반입이 되어야 되는데 검문 검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검문 검색하는데 붙어가지고 그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해서 그 많은 물품들을 그 호텔 안으로 다 들여놓고 행사를 어렵게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보니까 나이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들에게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당부라든가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는지요? 제가 30쯤에 이제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를 만들었는데 젊은 친구들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는 용기와 열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저도 처음에 해외 행사를 시작을 할 때 두려웠거든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잘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는데 일단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첫 발을 내딛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이 나오듯이 실천하는 용기, 열정이 젊은 분들한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 현재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를 이끌고 계신데 우리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가 지향하는 목표점 그리고 네네. 대표님의 개인적인 꿈이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저희 직원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이 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PCO가 되고 싶고 이제 더 나아가서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이제 한국 국적을 다뤘지만 글로벌 세계에서도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PCO가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에게 질문을 공통점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네네. 나중에 이것만 딱 모아도 우리나라의 주요 마이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스에 대한 어떤 가치관 또는 어떤 그 생각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 김민석 대표님이 생각하는 나에게 마이스란?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서비스 산업이 잘 돼야지 나라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닙니다. 저희가 지향할 수 있는 분야는 이 서비스 산업인데 그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사업을 하는 이 마이스 산업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스 산업이 정착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아직 10년, 20년 뒤에 이제 더 마이스 산업이 활성화가 되겠지만 한 그루의 사과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작지만 좀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과실을 열릴 수 있는 산업이 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더 마이스 월드 와이드는 세계 시장을 지향을 하지만은 네네. 그래도 한국 기업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들이 한국 기업으로서 컨택을 해서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네. 그게 기업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기업의 있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같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님과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브랜드와 더 마이스 월드와이드란 기업이 한국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